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이 자동차를 사줬는데 결혼을 해서는 그거를 같이 갚았다. 같이 갚았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벤츠다. 내가 선물로 줄게 해놓고는 아 그럼요. 뭘 샀습니까? 같이 엠빵을 그렇죠.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도라마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셨는데 못 알아볼 뻔했어요.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테리우스가 되셨네요. 추워서 지금 기르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책을 또 출간하셔가지고. 언제 이것도 보셨어요? 예. 이게 또 언제 나왔죠 이게? 24년 11월. 한번 이렇게 책 관련해가지고 찾아뵐 겸 물어볼 겸 해서 흔쾌히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찾아오는 사람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라고 하진 않지만 와주신다면야 뭐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안 그래도 리뷰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이제 제목이 비슷하고 와 그거를 좀 이제 참고해서 쓴 책 같다. 저도 읽으면서 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지었고요. 저도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본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를 계기로 재테크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대학생 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옆에서 선생님들을 봐왔던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제 약간의 픽션과 그 MSG를 조금 가미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430페이지. 근데 원래는 더 많았어요. 출판사에서도 그냥 요 분량으로 가자. 약간 잔소리 같은 책일 수가 있어요. 예. 좋았습니다. 먼저 살아본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들에게 들려주는 잔소리? 책을 읽다가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제가 인스타에 제가 살아온 것들이나 또 교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쓰다가 피드에 한번 올렸어요. 교사 재테크라고. 인스타라는 짧은 공간 안에 이 많은 이야기를 펼치기에 너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기 전에 한번 주말에 퇴근하고 초근도 하고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자고 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고를 한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썼어요. 11월에 이제 출간. 7, 8개월 정도. 가난한 쌤에 대한 가상인물이 나오는데 인스타그램 중독에 명품 허세 과시 좋아하고 할부 좋아하고 물욕을 못 참고 제가 좀 혼나는 느낌. 실제로 읽으면서 식은땀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왜냐면 정도예요? 제 상황하고 똑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보고 제가 주변에 잘 사는 멘토들이나 훌륭한 선배들을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선배들이 살아가는구나를 보고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관찰했던 그 선배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인 거죠. 이분들은 둘이 같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경제관념도 같이 하면서 해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두 분의 부부들은 서로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의 삶을 즐기고 각자의 영역이 있고 당연히 월급과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하시고 어떤 특정 누군가를 보고서 가난한 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보다 이분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반대급부로 적다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쌤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선 대출을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직장인 그 얘기를 맨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내버리죠. 관종이나 물욕, 뭐 허세, 남한테 보이는 것들. 왜냐면 보여지니까 차라리 부동산을 보여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부동산을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들고 다니면서 남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중력이나 사랑이나 어떻게 보면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거다. 실속이 있는 거죠. 네. 자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소년등과 중국의 어떤 책인가 옛날에 뭐 고전인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초소 합격하신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간혹 의시되고 남들을 무시하는 이 초소나 재수에 좀 빠르게 합격하는. 교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크라운이 아니에요.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근데 교직이라는 걸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요걸로 인해서 사람이 좀 겸손하지 못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뭐 이게 바깥에서 뭐 대단한 거라고. 마침 또 책에 또 겸손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의아했던 게 이거 재테크 책인데 건강에 관한 내용이 꽤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건강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매일매일 하면서 되게 나한테 유익한 게 있고 매일매일 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멍 때리면서 TV를 시청하거나 유튜브 보고 술이나 담배
운동과 독서 뭐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할수록 나한테 유익한 거거든. 근데 그 유익한 거를 왜 안 할까? 제가 이 재테크 책이라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재테크 비법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기부를 얘기한 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독서, 건강 같은 교사로서의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면 최소한 요 부자쌤 정도만큼은 살 수 있다. 연금 얘기도 나오고 솔직히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제가 퇴직할 때 연금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거든요. 퇴직이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교직 한 3년 차에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사망보험금이 1억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되게 컸죠. 근데 지금 1억은 굉장히 작잖아요. 네. 또 앞으로 제가 60이 됐을 때 또 1억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가치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가치에 대한 그 경제적 관념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경제관념이 있어야 된다. 그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뭐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금전적인 것들도 다 투자해 가면서 쏟아 부었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교직관을 마음껏 펼치겠다라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쌤처럼 살고 싶다면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내가 뭐 했었지? 아이들과 막 수업도 하고 막 연구대회를 나가든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뭔가 결과물 작년에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했었지. 스스로 좀 위안이 되는 것들. 재테크상에서도 경제활동에서도 있는 거예요. 여행의 즐거움은 사진으로 남지만 또 재테크의 또 행복은 계좌로 남잖아요. 네. 통장에 남아있죠. 2024년에 나의 통장은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계속 돈은 굴리는 맛.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죠. 스노볼을 계속 굴리죠. 그러면 점점 커지잖아요. 돈은 바로 굴리는 맛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은 쉬운데 잘 안 돼. 다이어트랑 공부랑 운동은 누구나 방법은 알고 아는데? 이제 실천에서 그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게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근데? 예, 다 진짜요? 읽고. 아니, 작가님을 만났는데 이거를 완독 안 하고 만난다는 건 신뢰라 생각해서 인간성이 되셨네. 아니. 책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네. 부의 대물림이에요.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들한테 이렇게 좋은 길을 잔소리해 주는 것처럼 내 자식도 자녀도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들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경제교육이고 부의 대물림이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A는 B야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마트를 갔는데 그냥 사는 것보다 이건 얼마인지 한번 꼭 가격을 한번 보고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데는 얼마였는데 여기는 얼마네. 소비 생활하는 것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배우게 돼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부자쌤의 사례 중에 재개발 나이 드신 어머님이랑 딸이 왔는데 어머님은 이제 검은색 벤츠를 타고 왔는데 막 엄청 나 손해보고 판다고 자식한테 이런 교육을 못했다. 뭐 딸은 그냥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부자쌤한테 어떻게 뭐 다주택자신데 어떻게 했냐 뭐 공부했냐 뭐 돈 주고 강의 들었냐 막 물어보시는데 그 사례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경제에 대부분이 이제 안 된 케이스라고 보면서 역시 금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정신이죠.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계승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시대는 저축을 하면 금리 자체가 뭐 10%가 15%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다 보니까 어릴 때 항상 듣던 말은 저작해라, 저축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저축이라도 돼야지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 달리기도 처음 1, 2km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을 못 버티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도 처음에 꾸준하게 저축하는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또 누가 이거 하자는데 팔랑귀라고 하죠.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관찰을 하고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고 꾸준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공은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거죠. 내가 돈을 보고 싶으면 돈에 대한 공부, 네.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에 대한 공부, 여행을 좋아해요. 그럼 여행에 대한 공부를 파고드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즐기고 끝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까지 안 됐다면 경제학적 논리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은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대만을 예를 들어서 많이 가세요. 대만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분은 책을 냈어요. 대만 관련된 여행 책자. 네.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강연도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아시는 분은? 아마 그분 아닌가? 아시는 분이 나올 대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다가 확실히 재테크에 대한 온도차 경상도에서는 아직까지 교사가 돈이라고 말한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어디 교사가 돈돈거리냐. 장학사님 스토리 봤는데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 그러니까 그런 네. 여러 사진들을 봤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 경상도는 모임 자체도 거의 없고 젊은 쌤들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좀 숨어있다 해야 되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보고 제가 좀 주도적으로 모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와, 진행이 안 되면서 거의 없어요. 이 책을 또 보면서 이제 잔소리를 듣지만 역설적으로 잔소리 이런 걸 되게 좀 원하거든요. 저는 이게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좀 속된 말로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 한다 하잖아요. 이제 나이 뭐 40 다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전혀 없고 부모님도 뭐 뭐라 하지만 한 개도 없고 흘리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딱 그거랑 비슷해요. 특히 우리 중학생들 보면서 야 니네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냐, 대학이나 가겠냐. 공부 안 하는 애들 인생이 뻔히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교사로서 살아왔지만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번 먼저 살아본 사람이 사회 초년생의 선생님들, 30대 선생님들한테 야 그렇게 선생님들 그렇게 사는 거면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하는요 라고 직언할 수 있는 이렇게 잔소리와 같은 책.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재테크만 하고 그게 주식만 하고 뭐 딴짓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네. 오히려 뭔가를 더 하고 더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뭐 많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그게 교직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투자와 경제 생활에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99.9%다. 주식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자기 본연의 시간에도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업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업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일찍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직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다 보면 그 충실과 성실성이 자기가 계좌 관리나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도 충실과 성실성을 나오는 거거든요. 만만하게 조급해하지만 말고 쭉 가다 보면 이만큼이나 올라왔네? 그 시기가 온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학창 시절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제 기본이 중요하고 아, 그럼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아, 좀 맞아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맞아요. 다들 알지만 천천히 가면 돼. 유튜브나 인스타에 보면 코인 해가지고 뭐 네. 10억, 20억 벌고 사업 하나 했는데 1년 만에 뭐 이제 몇십억 벌었다 이제 그런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나는 지금 되게 박봉인 것 같은데 지출할 때는 많고 빨리 뭔가를 해보려고 싶고 근데 미래는 좀 불투명한 것 같고 교사라는 직은 어떻게 보면 뻔하거든요.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은 뻔해요. 그냥 뻔한 길이기 때문에 뻔하게 잘 우리가 계획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한 공부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그 길로 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아서 길을 찾아가지만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은 뻔히 아니까 확실하게 가잖아요. 믿고. 근데 모르는 길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거 가는 게 맞는지. 내가 먼저 갔던 선배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옆에 와서 일로 와, 절로 와 이렇게 꼬셔도 가지 않고 확실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1억 천금 벌었어? 부동산 투자하면 이렇게 번데 팔랑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해요. 제가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생활이 확고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뭘 했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신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주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 주변에 쓰레기밖에 없다. 그러면 딴 데서 찾으세요. 유튜브든 뭐든 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의 멘토를 삼으셔도 돼요. 내 주변에만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팔랑기였거든요. 네. 지금도 팔랑기인데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예. 실패도 해보고 실패를 정말 많이 임용 실패랑 또 다른 이제 임용 이후에 주식 한 4천 부동산도 몇 천만 원 실패는 또 좋은 경험이기도 해요. 네. 봐봐요. 우리가 암만 책만 보고 공부하면 뭐예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책은 100번 읽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실패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배우게 된 거죠. 자기 직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유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교직 생활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니까 이것만 하고 나머지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흔히 하는 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것처럼 교직이라는 거에 충실하다 보면 추가적인 부수입이나 기타 등등의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출간 의뢰가 들었었고 교과서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연구회나 지원단 활동을 에듀테크든 교육과정이든 행정 쪽이든 요즘에 이슈된 고교학점제 전문가로서의 입지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오랫동안 시범학교 하고 연구부장으로서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많은 곳에서 고교학점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죠. 어떤 지원단이나 이런 교육과정 관련된 같이 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이다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 고교학점제를 위한 한번 책이나 안내 자료를 한번 써보자. 그거에 따른 부수입도 창출이 될 수 있고 꼭 그 부수입을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교사 수업 17시간, 16시간만 하고 나는 주식과 부사동상만 공부해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방학 때 뭐 하시죠? 학기 중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약간의 선생님들도 재충전의 시간 또 연수의 시간,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정말 바쁘게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육과정 관련된 연수를 막 집합연수까지 찾아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한번 책을 써보자는 연구대회를 준비했던 선생님 실천 사례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좀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이 부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꾸무처럼 어떤 교수팀과 교육과정 도서 작업을 했다면 그 교수가 자꾸 추천이 들어오고 요것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요것도 같이 저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자꾸 나는 피곤해. 내 삶이 중요하게 요것만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해야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실 안에서만 나만 열심히 잘하면 뭐예요? 저는 일부러 특사급에서만 꽁냥꽁냥 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그냥 나가서 막 축제도 막 우리 애들도 따로 하고 무조건 같이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지 말고 자꾸 나가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성과급에서 좀 불리해. 비교과랑 같이 세트로 까버리는. 아니 근데 우리가 비교과 교사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과 교사인데 부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수교사들도 S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분도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런 기준을 적용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회장도 하고 막 내가 볼 때는 막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영양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자꾸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으면 성과급도 S를 받으면 또 하나의 재테크인 거죠. B 받는 것보다 S 받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인정받은 거잖아요. 성과급이 나는 S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우리 조심해야겠다. SNS, 소셜미디어에 막 S 막 이런 거 그거는 B 받은 선생님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학사님들도 혹시 이게 있나요? SAB. 그럼요. 있어요. 공무원 중에 성과급이 없는 공무원이 유일하게 있어요. 판사, 검사, 법조인만 없어요. 교감, 교장, 관리자. 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죠. 교육청에서. 책 읽으면서 현재 제 삶에 적용이 많이 되는 책이라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올해로 10년 차가 되거든요. 이 책에는 10년 차가 되면은 학교에 좀 중책을 맡거나 부장을 하거나 그럴 시기인데 물론 뭐 쌤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 다르죠. 아직까지 학급에 있다 보니까 특수 학급 일만 하고 맨날 하는 서비스 하거나 지금 10년을 돌아봤을 때 교사로서 학교의 일원으로서 내가 성장을 하거나 그런 활동이 좀 많이 되게 부족한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저 그냥 방학 또 방학 기다려. 근데 주변에 지금 저보다도 어린 선생님이 모의고사 출제위원 들어가고 방학마다 연수 교육과정은 평가원도 가고 출강 다니고 강의 뛰고 쟤는 저런 애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나이를 먹고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뭐 이제 승진을 하고 뭐 강의 나가고 나는 지금 뭐라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 글을 읽으니까는 좀 교사로서 성장을 좀 해야겠다. 제 책을 읽은 어떤 분의 리뷰를 보니까 제대로 보셨더라고요. 재테크 책이라서 돈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교직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생각했대요. 자기도 집을 사면서 30년 대출을 했는데 이자도 많지 않으니까 절이니까 1점 몇 프로 막 이러니까 절이니까 천천히 갚자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막상 자기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이걸 갚고 필요하다면 자기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낫겠다. 우리가 평온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너무 평온하게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스마트 교육이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다니고 했었어요. 연구하고 뭐 아이들이랑 그런 것도 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또 계속 바뀌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옛날 거를 고집하면 안 되죠. 아직도 우리는 기타 수학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듀테크 관련한 수학 연산이든 지금 그런 거 있으면 그걸 빨리 배울 수 있는 스펀지 같은 흡수해서 빨리빨리 카멜레온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경력이 쌓이면서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강의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쪽 관련해서 하이러닝, 예. 또 에듀테크를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그냥 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번 배우게 된 거예요. 만약 그걸 포기했으면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실행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선은 던져요.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km를 뛰지를 못해요. 근데 10km 대회를 신청을 해요. 몇 개월을.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10km 뛸 수 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0km 못 뛰기 때문에 10km를 완전하게 뛸 때까지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10km 대회를 뛸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회를 신청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안 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10km 뭐 목표가 없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질러 놔요. 목표를 잡았어요. 나 20대 때 직장만 할 거야. 무모한 목표예요. 근데 직장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달려와서 부자쌤은 20대에 직장만을 해요. 29살에. 나는 30대까지는 언제 뭐 할 거야. 꿈 같아요. 그냥 막연히 버킷리스트처럼 꿈 같아요. 저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뭐 사기, 전문직 되기. 장학사 시험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연히 해놓고 하다 보니까 됐던 거죠. 게임에서 최고의 캐릭터를 키우고 이런 거 목표 세우지 말고. 근데 그게 내 삶에 영향가가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시간만 뺏기고 흥미만 있지 말초신경만 자극하지 도파민만 나오지 나한테 영향가는 없잖아. 근데 10년 10억 모으기 그 무모한 목표를 해요. 세워놨지만 어느 순간에 10년 10억 되어 있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것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부자쌤처럼. 지금 이 생활을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아이들과 정신없이 학기 중을 돌다 보면 드디어 방학이야. 좀 재충전하고 다시 개학 때 스트레스가 오죠. 이제 개학 후유증을 없애는 방법 학교로 자주 가세요. 2학기 수업 준비를 하세요. 그냥 미리 가세요. 그러면 개학 후유증이 없어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미리 일을 해라고. 제가 개학 후유증이 별로 없었던 건 뭐냐면 방학 때 학교 자주 갔어요. 방학 때 할 게 많으니까 맞아요. 수업 지도한 뭐 연구대 계획서나 연구대 보고서, 교육 자료, 뭐 플래시고 뭐 이런 기타 등등 학교에서 만들고. 방학 때 학교 나가면 되게 편하네요. 애들이 없는 학교 되게 좋아. 이건 좀 책에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이 자동차를 사줬는데 막 자랑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는 그거를 같이 갚았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예비 신랑이죠. 일부러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사고 싶은 차를 예를 들어 뭐 벤츠다. 내가 선물로 줄게 해놓고는 그럼요. 뭐 잤습니다. 같이 엠빵을 하는 거죠. 그렇죠. 1억이면 5천. 그분이 진짜 찐 재테크를 하신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요거를 좀 써먹어 볼까? 이게 실화예요. 둘이 뭐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주고 이제 둘이 헤어지면은 꿀? 이 여자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네네. 준 거겠죠. 제가 결혼해서 하게 되면 좋은 차를 선물해 드려요. 같이 갚으면 돼. 할부. 맞아요. 더 빠르게 갚을 수 있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이제 그런 책도 봤거든요. 빚은 최대한 안 갚고 이자만 내면서 빚은 계속 굴리는 거다. 물론 이제 그게 맞는 상황도 있고 맞는 상황이 있지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겠다.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최대한 좀 빨리 상환을 해야 뭐 활용할 그렇죠. 수 있는 네. 또 총알이 또 생긴다. 가난한 쌤에 나오는 사치나 명품 이런 건 아닌데 전자기계 16 프로맥스 지금 또 촬영하는 저거 23 울트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특가 세일, 알리익스프레스 또 광분절. 그냥 눈이 돕니다. 이거 정신 못 차려요.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월에 그렇게 새는 돈이 진짜 뭐 10만 원, 20만 원만 샌다 해도 1년 따지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이 100만 원 넘어갔죠. 그래서 책을 보고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뭐 멘토고 뭐 부모님 당연히 안 듣고 스스로가 이걸 정말 깨우치지 않으나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긴축 들어가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바뀌어야지 그럼 변하지 네. 않아요. 습관화된 그 자기의 생활 패턴이 엄청 무섭거든요. 왜 고치지 못하느냐.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늘 하던 대로 쭉 그냥 가려고 하지 여기서 멈추거나 이렇게 가려고 하지 못해요. 나의 가치 높이기 연구대회 이게 엄청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가 완전한 논문 아니고 논문 세미 느낌으로 쓰는 연구 보고서 형태가 있고 실천 사례 연구대가 있어요. 교육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풀어서 그냥 형태는 연구 보고서로 같지만 실천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업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료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교구나 내가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교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주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대라는 것도 100쪽 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연구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승진 점수랑 붙어 놓으니까 연구대 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반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만 연구대를 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물론 그거 아니거든요. 뭐 저같이 그냥 연구대가 좋아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연구를 하는 게 당연히 교사의 책무 아닌가요? 교사는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준비를 위한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고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하지. 단순하게 1 더하기 1 한글을 가르칠 거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어요. 방법적인 거에서 뭐 학원에서 가르칠 시간 강사와 학원 선생님과 가르치는 내용 방법적인 거에서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자부할 수 있나요? 좀 차별성이 있고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건 그 연구에서 있고 우리가 왜 연구가 중요하냐면 그 연구를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대회를 만들었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객 전도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스스로 또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꼭 연구대회를 나가서 연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 근본적인 방향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진 가산점을 없애고 상금 형태로 하면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들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 수당. 뭐 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연구대회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미 교실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펼치고 있어요. 그냥 나만 하지 말고 보고서나 계획서나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네, 그래서 좀 했네, 이 뿌듯함이 나오는 거죠. 저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NI 해외 연수 막 제가 했던 스토리를 거기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 것도 일종의 나는 내 자비를 들인 건 아닐까? 재테크에서 2점을 얻었다고. 제가 만능 멀티봇이라는 거 만든 적이 있어요. 2014년쯤에 멀티진봇이라고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먹어요. 그 뒤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얘 때문에 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도 떠나고 싶었지만 체육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디어 제가 내고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한번 적용해보고 뭐 이런 돌파구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이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래서 그 연구대회에 나가서 선정이 됐고 등급도 받고 승진 점수 따지고 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12번의 연구대회를 나갔거든요. 10년 동안 2번도 나갈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인정되지만 1군, 2군, 3군 중에 이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승진 점수 인정되는 건 하나만 인정되는 건데 한 3개 다 나가도 되죠. 난 승진이랑 무관하고 나는 연구대 3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든 수업 자료가 남들한테 다른 어떤 전문가들한테 교수님들, 장학사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서 좋은 등급 받으면 나는 되게 좋은 피드백으로 오는 거죠. 등급 뭐 받아봐야 뭐예요. 저는 차고 넘치는데 점수가. 그러고서 전문직으로 오면서 이제 연구를 이제 못하게 됐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만들어 놓은 연구 보고서 잠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자료나 연구대 그거는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교실을 떠났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물고기 키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집에 가면 제가 해야 될 패턴들이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항 관리도 해야 되고 루틴이 있어요. 요게 틀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술자리야 모임을 잘 안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내시네요. 네, 제가 먼저 커피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하자, 뭐 밥 먹으러 합시다 잘 안 해요. 저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혼자 해요. 그냥 맥주 한 캔. 보통의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영양가 있는 게 없어요. 저랑 같은 성향의 친구가 체육 선생님 하나가 있는데 군대 있을 때부터 20년 넘게 친구예요. 만나면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 둘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한 적이 딱 한 번, 500 한 잔. 그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둘은 너 연구에 뭐 하냐, 우리 같이 이거 들어와라, 이거 하자, 강의권 있는데 네가 가서 해라,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거죠. 서로 또 갈구기도 해요. 이걸 자료라고 만들었냐? 저한테 엄청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거 갖고 쓰고 있어. 그 연구대회를 낸 거예요. 친하니까. 서로 막 뭐라 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되는 친구들 만나야지, 만나서 그냥 술만 먹고. 왜냐면 우리 할 게 많아요. 책을 또 봐야 되거든요.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죽겠어. 너무 많은데 작년에는 80권 채웠거든요. 작년에도 실패했어, 100권을. 한 달에 몇 권을 읽어야 되죠, 그럼? 모르겠어요. 저도 뭐 3일에 한 번 해야 80권이 되겠죠. 나중에는 저는 맨날 이거 보고 싶은 책만 보고 살고 싶어. 한강처럼 유명한 멋있는 소설도 써보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운동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유초등 선생님들이 오늘 면접 선배 교사님으로서 좀 조언을 좀.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6, 7년 동안 기간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임용고시만 준비를 했는데 임용을 합격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동안 6, 7년 가까이 쏟아놓고 희생한 거에 대한 나는 보상을 이제 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직생활에서 노터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다 하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하던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원하는 것들을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자쌤 가난한 쌤의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임용고시 준비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교직 활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쏟아붓고 연구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 합격의 기쁨의 순간을 캡처해서 따봉 좋아요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십자가가 시작이 됐다. 재테크에서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만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나중에 10년, 20년 뒤돌아보고, 인간은요 삶의 기쁨이 비교 우위에서 나와요. 누군가와 나와의 이 차이를 보면서 내 삶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든.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10년, 20년에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나 참 열심히 살았어 라는 삶을 자신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유라는 건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때 해야지 하면 늦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차근차근 했으면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실패 확률이 줄어요. 교직생활도 부장하면은 교장교사는 부담스러운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나야 되고, 난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부장하면 더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업무를 하면서 내 아이 성장도 있고 전문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려고 딱 뒤돌아봤는데 내가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많이 경험하고 역량이 쌓은 사람이 면접을 보더라도 삶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수업도 해본 사람이 수업 실현도 잘하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수업 실현 연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 경험이 돼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책 제목이 부자쌤 가난한 쌤, 재테크 책이지만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교직에 대해서 쌤테크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쌤테크. 이걸 읽을 때 나의 교직 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10년 차이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부장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학급만 계속 돌고, 굉장히 좀 편협한 생각으로 계속 교직생활 좀 해왔거든요. 교직생활에 대한 좀 고민, 성장에 대한 고민, 주변 사람들은 계속 치고 나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성장하고 저는 좀 정체되고 굉장히 좀 뒤로 빠지려고 하고 10년 돌아봤을 때 너무 좀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자쌤 사례처럼 좀 재테크적으로든 교사로서든 성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주신 원재영 장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말 또 기회가 되면 트레일런이나 같이 뜀박질이라도. 또 새로운 책을 또 내시면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